네, 과연 살충제병은 누가 가져다 놓은 걸까요? 이번 사건에 반전이 있는 걸까요? 이 박 할머니의 가족들은 여전히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들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찰은 박 할머니의 치밀한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83살의 고령인 박 할머니가 전동 휠체어에 의존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고 남의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건강도 그리 좋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맹독성의 살충제를 음료수 병에 넣은 뒤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 다른 할머니들을 유인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직후 왜 119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경찰은 박 할머니 행동이 미심쩍다고 보고 있지만 가족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박 할머니가 휴대전화를 받을 줄만 알지 걸 줄은 모를 정도로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건 초반 박 할머니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범행이 들통날까 봐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가족들은 박 할머니가 이 거짓말 탐지기가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걸 받아야 하는지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박 할머니만 살충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점이 바로 경찰이 박 할머니를 범인으로 보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박 할머니가 마을회관에 가기 직전 마음료를 마셔 배가 부른 상태였고 6명의 피해 할머니들이 음료수를 다 나눠 마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박 할머니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 증거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증거가 박 할머니 집에서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이 소식은 윤재희 앵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제3의 인물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집에서 농약병을 모두 증거물로 가져갔는데 몇 시간 뒤에 같은 살충제병이 다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피의자 집을 압수수색한 뒤에 또 살충제병이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모두 마치고 철수한 뒤 피의자 83살 박모 씨의 집에서 살충제 음료수에서 나온 것과 같은 종류의 농약병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증거물을 모두 수거해간 다음에 벌어진 일인데 제3의 인물이 피의자 박 씨의 집에 살충제병을 두고 간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17일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박 씨의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면서 살충제 음료수에 들어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살충제를 찾았는데요. 압수수색이 끝나고 몇 시간 사이에 누군가가 똑같은 농약병을 피의자의 집에 두고 사라진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살충제를 누가 무슨 이유로 가져다 놓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압수수색 때 확인을 했는데 놔두고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조금 전 압수수색 이후에 발견된 살충제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일 당시에 창고에서 꺼내놓고 그냥 간 물건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소 황당한 설명인데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당시 살충제병을 확인했지만 압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두고 갔다는 겁니다. 음료수에 들어있던 것과 같은 살충제를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았고 심지어 뒤져놓은 물건을 마당 밖, 길에서도 훤히 보이는 장소에 두고 철수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압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놔두고 간 물건을 다음 날 피의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다시 수거해 갔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 박 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고 범행에 사용한 살충제를 구매한 시기와 장소 등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쌀농사를 짓지 않은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고독성 농약을 쓸 일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씨 가족들이 또 다른 농약병을 근거로 제3의 인물이 박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박 씨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80대 고령으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네, 사건이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지금 그곳 마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금계리 마을은 40여 가구, 80여 명이 거주하는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 지금은 적막감만 가득합니다. 살충제 음료수 사건으로 마을 주민 2명이 숨지고 4명이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사건의 피의자 역시 이웃사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사건 장소인 마을회관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노인용 보행기와 주인 잃은 옷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건 이후 경찰 등 마을 외부 사람들의 마을 출입이 잦아지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일부는 박할머니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에서 YTN 이윤재입니다.